자, 마감 전략 A+, 일단은 미국의 중간선거 그 결과 관련한 이야기에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중간선거 이 결과 내용은 대략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집계가 일단은 되어 가고 있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상원이 공화당 우위, 하원은 민주당 우위 이런 식으로 말이죠. 앞으로 우리 시장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될까요? 이분과 함께 말씀 나눠봅니다. 고든자산관리 이호룡 대표와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한 몇 시간, 한 5시쯤 돼야지 결과가 정확히 나올까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 정도쯤 되면. 근데 일단은 예상치로는 우리가 예상했던 그 수준으로 좀 맞습니다.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평가 어떻게 내리고 계세요? 일단 트럼프는 전략적인 부분에서는 상당한 어떤 승리를 한 게 아니냐. 하지만 아쉬운 점은 일단 하원이 지금 민주당으로 넘어간다면 이 부분은 상당히 곤란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또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갈까 이런 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투표한 어떤 지지층들을 보면 전에는 이번에 어떤 이슈가 뭐냐면 일자리하고요, 이민 문제였거든요. 캐러반 문제도 있었고 그러면서 상당히 트럼프는 핵심을 잘 잡고 마지막에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이런 모습들이 보였기 때문에 네. 정말 전략 측면에서는 트럼프가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세계의 협상가다워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여성들의 투표율이 상당히 높지 않았습니까? 이게 1872년에 수전 앤선이라고 미국에서 최초로 투표한 여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성이 투표하면서 내놓은 얘기가 뭐냐면 선거관리 당국 관리자는 뭐라 그랬냐면 안 된다 투표 여자는 그랬는데 수정헌법 15조를 얘기하면서 설득하고 들어갔는데 결국 $100의 벌금을 맞았습니다. 근데 이게 수정헌법 15조가 뭐냐면 인종이나 피부색 그리고 이전의 예속 상태에 따라서 앞으로 투표권을 금지할 수 없다 이런 법이거든요. 네. 결국은 뭐냐면 여성들한테 어떤 투표권을 주는 그런 명분들이 됐는데 이게 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슈가 됐냐면 이 묘비 가서 나는 투표했다라는 스티커를 붙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결국 여성들이 그걸 보고 약간 감성을 자극하는 이런 모습들이 됐고 상당히 많은 여성들이 나가면서 결국 인권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에게 분노한 게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하원에서 나타났고 그런 부분들이 나오다 보니 또 어떤 유색 인종이나 젊은 층들까지 나서서 어떤 분노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면서 하원에서 좀 이기는 모습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간 선거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왔었던 것 같아요. 한쪽은 한쪽 당이, 또 다른 쪽은 다른 쪽 당이 이렇게요. 이런 가운데서 그렇다면 이제 그동안 예의주시해 왔던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기조에는 변화가 생길 것인가?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이제 의문점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시나리오를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일단은 하원,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딜레마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계속 얘기해도 하루 밤을 새도 안 되는 얘기인데, 네. 상원이 공화당을 잡았고 하원이 네. 민주당이 잡으면 네. 일단은 하원에서 민주당이 태클을 많이 걸 거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미국 특성상 민주당이 모든 위원장을 다 잡아버리면 이제 청문회부터 이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꼬투리 잡으면서 갈 거고요. 이제 다시 밀러 특검 한동안 안 나왔는데 나올 확률도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적인 부분을 좀 브레이크를 거는 게 아니냐라는 부분들이 시장에 대한 굉장히 안 좋은 부분이고 반대로 오히려 트럼프가 아무것도 안 하면 시장은 좋다. 그러니 이번 상황은 굉장히 시장이 좋은 부분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충돌하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베팅을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일단은 제가 이번에 선거 전에 트럼프도 그렇고 시진핑도 그렇고 이 행동들이 되게 의아했거든요. 어떤 행동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왕치산하고 블룸버그가 싱가포르에서 만났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경제 포럼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에서 주최하는 포럼이었거든요. 여기에 왕치산이 나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실 그전에는 시진핑이 저번에도 제가 나와서 말씀드렸지만 동북삼성 돌아다닌 다음에 좀 살벌해졌다 중국이. 근데 왕치산은 굉장히 온건파거든요. 그전에는 강경파가 대응하다가 갑자기 온건파가 나왔고 그럼 블룸버그는 뭐냐. 블룸버그는 뉴욕 시장 시절에 그때 트럼프가 뉴욕 재벌이었습니다. 부동산 재벌. 네. 그렇기 때문에 둘이 어떤 인간관계가 좋은 게 아니냐. 그렇다면 그런 메신저로서 지금 현재 블룸버그가 왕치산을 만나는 게 아니냐. 그렇다면 온건한 파들끼리의 만남은 결국 G20 회의에서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 대한 어느 정도 좀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9월 30일 날 구축함끼리 미국하고 중국의 구축함끼리 부딪힐 뻔했거든요. 그러면서 외교안보 대화가
취소되는 바람에 상당히 분위기가 살벌해지면서 10월 달 분위기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당장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그 미국의 그 국방부 장관을 만나서 외교안보 대화를 다시 하겠다. 이게 9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계속 합의가 되다 보니 앞으로 좀 기대할 만 하겠는데 이게 장기전 성격이지만 단기적으로 무역 합의에 대해서는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미국이 이란 제재하면서 저는 중국을 풀어줄 거라는 거는 좀 예상을 못했었는데 사실 이제 깊게 들어가 보면 중국이 이란에서 원유 수입을 할 때 달러로 안 합니다. 위안화로 합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트럼프 입장에 효과도 없지만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중국에 손을 내밀어 주면서 좀 생색도 낼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아니냐.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둘 다 좋은 모습이라고 저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트럼프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뭐냐면 무역 전쟁에서 얻고 싶은 건 일단 지적재산권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적재산권 침해하지 마라 이런 부분이었는데 또 중국의 시진핑이 또 사이좋게 모습을 보여준 게 이번에 광저우 법원에서요. 레고 있지 않습니까? 레고가 그 소송한 부분에 대해서 래핀이라고 짝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래핀 손을 들어줘야 되는데 중국 짝퉁이라 레고 손을 들어줬거든요. 그러니까 또 레고가 고마우니까 중국 당국이 그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런 또 립서비스도 해줬어요. 결국은 네, 이게 네. 트럼프 들으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들어보면 기분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예. G20 회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번 중간 선거가 이렇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기 전에 제가 봤을 때는 G20 정상회담 기대감만으로도 10월달에 그 낙폭, 그 공포감의 분위기들은 네. 어느 정도 좀 상쇄가 되면서 그 부분을 좀 반영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이 뭐 말씀 주셨던 블룸버그의 메신저 역할 그리고 뭐 이 원유 제재 발표 시 중국 제외시킨 것 등등해서 여러 가지 이슈를 통해서 우리가 추론을 하는 것들이 참 재미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중간 선거 이제 다시 이제 중간 선거 이슈로 넘어와서 이 결과가 우리가 접해지고 난 이후에 외환 시장에도 혹여나 변화가 생길런지 이제 다시금 뭐 그래도 뭐 한쪽은 공화당이 우세하다라고 한다면 달러 강 이것도 계속 유지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시 이제 뭐 답보 상태가 되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민주당이 하원을 승리하면 사사건건 시비를 걸기 때문에 네네네. 재정적자가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그걸 달러 강세가 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제가 착각한 게 있습니다. 이게 어떤 민주당도 부분이요? 네. 재정 지출은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는 편이고요. 지난 봄에 이제 그 3월인가요? 그때 그 재정 지출에 대해서 합의하면서 이런 분위기였죠. 공화당 니네 쓸 거 써라, 우리 쓸 거 쓸게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같이 더 많이 풀어서 더 잘 쓰자 이런 거였기 때문에 네. 오히려 민주당이 하원을 잡았다는 얘기는 달러 약세 쪽에 좀 베팅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네. 그런 면에서 제가 좀 그 전에 달러 강세를 예측했을 때의 어떤 부분들은 약간 변수가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재정 적자로 인해서 국채 발행량이 너무 많아서 지금 이자 부담이 상당해지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정부는 어느 정도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차트를 보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예. 트럼프 정부가요, 그 국채 발행한 다음에 이걸 돈을 당장 푼 게 아니라 이거를 재무부에 축장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현금 쌓아놓은 거죠. 저기 파란색 그 그림을 보시면 2016년도 고점까지 지금 거의 다 왔습니다. 네. 사실 11월 달에 끝나면 채권 발행이 끝나면 아마 저 선을 넘을 수도 있는 거죠. 파란색이 현금 보유량을 맞습니다. 뜻하는 예, 건가요? 재무부의 예. 달러 보유량이죠. 그러니까 풀지 않고 계속 쌓아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이상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 저 위에 있는 그 갈색 선 보이시죠? 네. 저기 달러 인덱스입니다.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하고 네. 지금 재무부에 축장한 달러의 양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들죠?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는 가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국채를 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돈을 풀지 않았기 때문에 네. 달러는 강세였죠. 그러니 2016년 이후에 재무부에서 달러가 확 줄어들면서 달러 인덱스가 서서히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럼 앞으로 재정 적자 가지고 만약에 민주당이 태클을 건다면 네. 저걸 가지고 쓰겠죠, 시장이. 그렇게 된다면 재무부 축장 달러가 하락하면서 달러 인덱스도 하락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러나 저러나 어쨌든 달러는 좀 약해져야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 증시를 상승시키면서 글로벌 정치 분위기가 다 좋을 수 있지 않겠나. 네. 이런 부분들을 네.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분석들 많잖아요, 대표님. 왜 과거에 미국의 중간선거 그 결과 이후에 뭐 6개월 전후 비교해서 증시의 방향을 살펴봤더니 전반적으로 중간선거 결과 이후에는 좋더라, 올라가더라 이런 뭐 결과들요.
예, 이거를 이번에도 적용을 그대로 시킬 수 있나요? 이거를 뭐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를 뭐 예측했으면 제가 좀 집에서 전쟁 놀고 수준일까요? 있겠죠. 예, 근데 이제 네. 그러니까 케이스 실러지스 아시죠? 네네네. 예, 로버트 오랜만에 들어보는. 예, 네. 로버트 실러가 이번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 네네. 과거랑 똑같이 비교하면 안 된다. 어. 예, 과거랑 증시는 매우 다를 거다. 그렇기 때문에 네. 너무 많이 랠리를 펼치지도 않을 거고 그렇다고 하락하지도 않을 거다. 그러니까 뭐 네, 똔똔이 네. 이렇게 갈 것 같은데 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번에 나온 중간 선거는 분노 때문에 나온 거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또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 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기대하지 말라는 거죠. 예,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본다면 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앞서서 그 원유 이란 뭐 제재, 네, 네. 수입 제재 뭐 이 얘기도 말씀 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뭐 시장 영향 이런 부분도 무엇을 시사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방향 좀 잡아주시겠어요? 사실 이번에 이란 제재를 잘 보면요. 제재를 안 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번에 8개국 예외 조항 있지 네, 네, 않습니까? 네. 그 8개국이 이란 그 수출의 몇 %냐면 72%입니다. 거의 다네요. 네, 네. 그걸 그렇기 이제 다 때문에- 빼겠다고 한 거고. 네,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란 네. 제재를 명분으로 세웠지만 사실 이란을 제재하는 순간 인플레이션이 급등하면서 FOMC에서 금리를 빠르게 올려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트럼프는 네. 재선에서의 어떤 힘든 싸움 이렇게 아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액션은 취하고 싶은데 그렇죠. 내용은 이제 살짝 비틀 그렇죠. 거네요. 액션을 취해 공화당 지지들이 자기를 네, 따라주니까. 네, 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같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스위프트라고 있습니다. 네, 스위프트가 뭐냐면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에서 달러 결제가 얼만큼 늘어나는지에 대해서 지금 얘기 나오는 네. 그 보는 그 시그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차트를 보면 지금 달러 결제가 늘어난다면 유동성이 좋아지면서 시장 분위기 좋다 뭐 이렇게 가는데 이 스위프트에서 이란을 제외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란을 제외하게 된다면 달러 결제가 안 되니 문제가 되는 게 아니냐 했지만 스위프트에서는 사실 이게 민간 기업이기 때문에 공평함을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란이라고 제외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제외했습니다, 스위프트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가 없는 게 뭐냐면 이란이 지금 하고 있는 원유 수입 대부분이 위안화나 이런 빗달러 그 계좌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도 트럼프가 해봤자 그렇게 큰 의미가 없었을 거다라는 차원에서 네, 네. G20 회의를 생각했을 때는 좀 손을 내민 게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좀 생각이 나고요. 또 한 가지는 일단 트럼프는 굉장히 인플레이션을 우려하고 있고 견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유가 상승을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제재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간 선거 결과는 이제 오늘 중으로 이제 마무리가 될 예정이고 일단은 불확실성 하나는 패스된 것이고요. 앞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할 이벤트도 많잖아요. 사실 G20이라든지 FMC도 그렇고요. 당장 FMC죠. 예, 이런 부분들은 어떤 시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트럼프가 그 파월 의장 욕을 한참 하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트위터에서. 예. 근데 뭐 그러면서 되게 싫다 했지만 사실 트럼프가 경제 좋다는 얘기를 증명해 줄 사람은 파월 의장밖에 없어요. 가장 객관적인 그 단체의 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10월 달에 용비어천가 부르고 다녔죠. 미국 너무 좋다. 네, 뭐, 네. 뭐 반짝반짝 빛날 정도로 좋다.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했는데 그게 굉장히 매파적이었죠. 그러니 금리를 계속 올릴 것이고 점진적이긴 하나 지금 계획대로 올릴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12월 달에 금리 인상 지금 이제 나오는 그 이제 당장 금요일 날인가요? 이제 나와야 되는 FOMC에서는 아마 좀 더 견제하면서 좀 비둘기파적인 어떤 조심해야 된다는 느낌 네.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와준다면 거기에 G20까지 어떤 액션들이 취해지면서 다시 10월 달분을 반영해서 상승할 수 있겠지만 네. 마이웨이 내 길 갈란다 이렇게 되면 이게 사실 그 전에 그 연준 의장 그 20%까지 올렸던 폴 볼커죠. 예, 폴 볼커 연준 의장 그 1980년대 20%까지 금리 올렸던 사람이거든요, 미국에. 그분이 이번에 나와서 한 얘기는 딱 하나입니다. 마이웨이 해라. 트럼프 얘기 듣지 말고. 소신대로 가라. 예, 그런 부분이었는데 그렇게 된다면 상당히 좀 긴축적인 스탠스가 펼쳐지면서 오히려 네. 인플레이션을 올려서라도 증시를 상승시켜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타게 된다면 상당히 인플레이션 과열 쪽으로 이르면서 이렇게 장기적으로 이렇게 좋지 않은 그림이 될 수도 있다. 하하.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날짜는 계속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 증시의 방향에 대한 키는
여전히 미국 쥐고 있고 그 다음 중국 봐야 되고 그러합니다. 오늘 이제 하나의 불확실성이 또 지나가는 오늘에서 이호룡 대표와 함께 또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고든자산관리 이호룡 대표와 함께 말씀 나눴고요.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